사실 본질은 이걸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부분.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것도 최근에 국민의힘 친윤 사람들이 아니 선거에서 진 패장이 왜 전당대회에 등판하려고 하냐 이런 공격에 대한 반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2조 심판론 비판에 반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 반격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이번 선거가 2조 심판론이다, 무슨 운동권 청산론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데 잘못한 거죠.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민생을 어떻게 보듬겠다 하는 걸 확신을 드리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건 빈약하면서 스스로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심판론이 더 세 보이죠. 한참 잘 나갈 때, 그 2말 3초 그때까지 아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한동훈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렇게 애걸복걸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이것 때문에 졌다? 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부질없는 봐요. 논쟁. 어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 전 장관을 만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정열 변호사님. 네.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친한계가 반박을 시작했다. 반격을 시작했다. 2조 심판원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2조 심판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번에 패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몇몇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조금 아까 우리 신지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보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26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이 민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뒤돌아서 있는 모습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개인기로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었던 것은 어떤 그 용산에서의 인사 문제들 그리고 막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서를 만들면서 반성적인 이야기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서 TF를 하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 자체도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항목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도 한동훈 위원장 측근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한 명의 책임은 아닙니다. 패장이라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예.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차기 당대표로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일부의 당의 이제 뭐 몇몇 의원들 그리고 몇몇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친한과 뭐 친윤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과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것인가 여부가 워낙 지금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의미는 뭐 원 전 장관 만난 것도 만난 거 뒤늦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뭐 일정 부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침묵하다가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니 선거에 2조 심판론으로 졌다라는 시각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범죄를 용인하고 타협하자는 걸로 국민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 또 한 명, 이른바 친한동훈계 선대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가 계속 커지는데 누구를 나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성춘 부회장님. 아까 지난 선거 때 2조 심판위원장을 지냈던 신지호 전 의원은 아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다 한 전 위원장 와서 지원 유세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졌다는 건 부질없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2조 심판론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없었죠. 원래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의 선거를 이끌 때는 원래 국정 안정론을 가장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께서 뭐 미래 비전 갖고 승부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집권 여당의 그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우리는 국정을 이끌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갖고 이끌어가는데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원래 집권 여당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낙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좋지 않았고 국정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예. 상황에서 2조 심판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2조 심판론을 내세웠던 그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까 신조 의원께서 잘 나가던 시기 2말 3초 그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였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명품백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할 말은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 좀 잘 나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그걸 거절하고 그 1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뭔가 그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던 것. 저는 그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2조 심판론이 책임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하지 못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2조 심판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패배를 이끌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야당이 볼 때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뭐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목격담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2조 심판 선봉에 섰던 원 전 장관을 만났다. 그게 알려졌다. 그리고 한 전 장관 측도 뭐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이긴 하지만 이른바 2조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다. 이 정도 되면 한 전 위원장 전당대 등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그 불을 당긴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끊임없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정말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 했고 또 그다음에 TF팀, 백서 TF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난 선거에 대한 책임을 마치 이제 2조 심판론이나 586 청산론 그런 어떤 전략 잘못인 것처럼 예. 그럼 그거 말고 그냥 국정 운영을 뭐 어떤 여당을 힘실어주나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그럼 여당한테 다 찍었을까요? 솔직히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정말 국정을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만 했으면 과연 국민들이 여당을 찍어줬을까요? 정말 이거는 지금 와서 이 경강부회 같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길 가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었는지 그거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그 백서팀들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그런 국민들의 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했던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도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할 위원장으로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어떤 상황과 판단들이 과연 그러면 잘못됐는지 예. 노선 때문에 졌는 것인지 예. 선거 어떤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슈 때문에 진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황상무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파 논쟁 의대 증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 미쳤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해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말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민들이 왜 그랬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 보면 저는 이 논쟁은 아무런 부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장이 왜 전당대회에 등판할 생각을 하냐, 가능성은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측도 반격을 시작한 모양새. 뭔가 전당대회 자체가 일정 부분 흥미롭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수층에서 가장 단단한 팬덤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갔지만 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새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서사가 생겼어요. 탄압받는 스토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본인의 권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주변의 인사로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받으실 거고,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가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을 위해서는 네,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흥행을 위해서. 상대당으로서 조기현 변호사님도 지지율이 깡패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정치에서 뭐 지지율은 정치인의 어떤 행보나 뭐 결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평가는 약간 갈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는 것은 뭐 이미 정해져 있던 상수나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도 역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 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정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등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계속 강화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량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도상의 한계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의 처지상 대안이 있겠느냐, 한동훈 위원장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그 차기 리더의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내부의 어떤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의 적합도, 지지도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추세는 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국면과 상황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적으로 성숙되고 뭐 그런 선택을 본인이 그 의지와 상관없이 뭐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강정현 변호사님, 지금 네.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전당대회 당대표를 뭐 당심 민심 어떻게, 당심 여론조사 어떻게 할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한동훈 48, 원희룡 13, 나경원 12, 유승민 9, 안철수 6,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고, 반면에 짙은 색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전당대회 등판이 그래서 더 혹은 나갈지 안 나갈지, 혹은 어떤 룰로 할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 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이 당대표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인데, 여기에서 뭐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밖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 28%,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 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수치로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다음 날 본인이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한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들을 가진 적이 없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식사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뒷모습 사진,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인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데도 어떤 주위 인물들의 발언들, 그리고 팬덤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한동훈 위원장 팬카페에 들어가 봤는데요. 지난주에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오늘은 6만 명이 넘었어요.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제명인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만 명이요? 네, 20만 명, 지금 오늘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이 여기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당원 가입들을 하고 있는 걸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즉 국민의힘 지지층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는 시기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을 보면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뭐 도서관 목격담의 현상들, 혹은 뭐
티셔츠를 입었는데 저게 뭐 온라인에서 품절 사태든지 혹은 뭐 귀에 뭐를 꽂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은 왜 집에서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의도된 노출이다 이런 표현들을 뭐 비판적 시각에서 담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도서관에서 목격담 혹은 뭐 시민들 찍어주고 연희틀 근처 자택 근처에 도서관에 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는 이 현상을 이현정 의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집에서 책 읽으면 졸리서 못 읽겠더라고요. 예. 주로 밖에 나와서 읽고 하는데 아마 집에 있으면 뭐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잡생각도 나죠. 근데 밖에서 도서관에 읽으면 그 전체 분위기가 이제 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정치를 이미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식의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또 하나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들.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건 잊혀지는 겁니다. 자, 지난 총선 패배했을 때 김무성, 황교안 이 두 분들이 지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다 잊혀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때도 패배했는데 김무성, 황교안 이 두 분들은 잊혀진 반면 지금 황교안 전 위원장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예. 뭘 입었는지 또 뭘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따라다니면서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디 밥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또 몰려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팬덤 정치입니다. 예. 자, 이 팬덤 정치가 없으면 정치인이 생존하기 어렵죠. 지금 이재명 대표 그게 가장 큰 지금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예. 온갖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강력한 팬덤, 즉 개딸이라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사실은 뭔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뭐 전당대회 나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말로서 연설하고 이런다면 이게 정치 행위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나왔겠는가라는 의문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하는 것들은 뭔가 저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예. 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보면 그다음 뭐 케이크 들고 뭐 집 앞에 서 있다가 뭐 그림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지층들군에 계속 유지해 오면서 결국 현재 조국 혁신당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런 식의 행보 자체가 결국 지지층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미지를 어떤 소유하는 방식, 저는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슬슬 몸 푸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뭐 책을 뭐 읽었는지 뭐 옷을 뭐 입었는지 정도로 많이 회자가 될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얘기 원 전 장관 만나면서 더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은 원 전 장관에 대해서 아니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인물도 이제 여러 입장 표명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한마디로 깡이잖아, 깡. 민희진 씨도 매일 그걸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이니까 그 카드를 꺼내든 거지. 그런 카드는 자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수시로 내보이면 정치인 중에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분이 계시지. 허구한 날 매일매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게 하는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다. 그 성추문 부회장님, 오세훈 시장이 2조 심판론 프레임에서 졌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본인 유튜브에서 바로 최근에 이른바 방시혁 의장과의 최고조 갈등에 있는 민희진 대표의 과거 기자회견 깡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본인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대세론이 된 상황에서 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저기서 허구한 날 매일매일 수시로 그런 카드를 내보이는 분은 뭐 딱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뭐 홍준표 시장으로 보는 게 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메시지. 뭐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2조 심판론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예. 본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일로서 일단 인정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내가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예. 팬덤이란 것이 한번 구축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뭐 공격하고 비판할수록 그 팬덤이 견고해지거든요. 보수의 그 가장 직전의 팬덤은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예. 당시 그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의 그 경선에 진 이후에 그리고 친박연대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팬덤이 더 강화되고 확대됐었고 예. 민주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조국 장관 다 모두 뭔가 선거에서 지거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 구축됐던 팬덤들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을 강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직감생략하고 황우여, 이철규 혹은 뭐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인물들까지. 그래서 한 전 위원장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당대 등판이라 팬덤을 더 크게 세우는 거 아니냐. 아까 6만 명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강지아나 변호사님. 네. 제가 언급했던 인물 중에 빠진 인물 여기 등장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뭐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유력 얘기는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긴 할 텐데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 책임론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본인 그 계정 글에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국회의장 할 만하다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게요. 여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 대구 동향이기도 하고 사분선 동기여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께서 워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선거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저분이 과연 민주당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분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조정식 의원 같은 분이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으로 그 아마 한 분으로 지금 추대가 되는 듯한 우원식 의원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돌려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치에서 뭐 좀 냉혹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제일 정치에 중요한 것이죠. 예.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이냐. 예. 이게 정치의 가장 큰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은 적이고 추미애는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우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홍준표 시장은 지금 그 과연 누구를 적과 아군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인지 지금 뭐 행동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말 추미애 당선인보다 훨씬 더 아주 본인이 용서할 수 없는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 없다. 나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모든 걸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 지금 공언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정말 중립을 내팽개친 그런 국회의장이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뭘 해줄까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적대적인 있는 분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소속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왜?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한편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적은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아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 시장의 저런 어떤 이 개념은 아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목격담만 쏟아졌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이른바 딤섬 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